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오늘 바익남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많이 모아봤거든요. 이더리움이 갑작스럽게 10% 정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요즘 전반적으로 이제 크립토가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기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바닥인지 아니면 아직 지하가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여태까지 그래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60%, 80% 이상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모아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저점을 찍고 살짝 이제 데드캣처럼 반등을 하다가 올라가는 듯 싶더니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막 계속 내려갔잖아요. 거의 한 어림잡아서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하락세였죠. 그랬는데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거기서 이제 계속 붕괴가 되면서 100만 원대에서 이제 뭐 10만 원대까지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시총 상위권 코인이 10%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막 5, 6%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이 그 엉덩이 무거운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방증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나중에 또 거래량이 꺾이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 이더리움이 또 한번 좀 하락세를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시세 분출을 한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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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쭉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일봉 그래프로 보면은 아직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참 남기는 했지만은 여러모로 좀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뭐 리도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여태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 담보를 해가지고 뭐 계속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청산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9월에 이제 머지가 된다 이러한 소식도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시세 분출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요 머지가 올해 9월에 되든 간에 내년 여름에 되든 간에 전 별로 사실 신경 안 써요. 이더리움이 머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그만큼 빨라지면은 오히려 투자자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솔라나 아발란체를 투자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거 되게 난감하거든요. 다 이더리움으로 몰아가야 되나? 레이어는 이렇게 이더리움이 독식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으니까. 이를테면 이더리움이 계속 머뭇하던 사이에 바이낸스가 성장을 했고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차세대 주자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머지를 통해서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면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불안하죠. 시장은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측면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안 좋은 얘기인데 워낙에 불신이 많고 또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는 판국이다 보니까 별로 감흥은 없어요. 감흥은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개인 지갑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뭐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중앙화된 CBDC를 건설하려고 하는 엘리트 집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더라든지 아니면 리저브 프로토콜 또 바이낸스에서도 바이낸스 자체에 그 달러 연동 토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집어넣지 않았지만 개미니 거래소에서도 개미니 USD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알고랜드는 USDC랑 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계속 여러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즉 뭐냐면 가상세계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과 현실에 있는 우리 지폐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만의 CBDC를 만들려고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거든요. 개발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CBDC는 만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스타트업들의 기업들의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되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규제를 잘 지키고 어떤 파급력 그리고 진짜 실사례가 그렇게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 코인들은 분명히 떡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면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나는 좀 아쉽게 됐지만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크게 될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 플랫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것을 한번 좀 캐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스트라티스라는 꽤 이제 연식이 좀 있는 코인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연식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코인을 알게 된 계기가 뭐 업비트에 상장돼서 간간히 보긴 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연관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그 상위 코인들이나 오래된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게 뭐 네임 밸류가 쏙 그게 와닿는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요번에 한 몇 주 전에 그 영국 파운드화하고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파이에서도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가 있어요. 예대출만 꼭 있는 건 아니니까 아베랑 컴파운드도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런 은행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것도 있고 화폐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디파이가 있거든요.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고 한다면은 세계 3대 금융을 보면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빼놓을 수가 없지만 그 외에도 이제 영국의 런던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쪽에서도 금융은 굉장히 큰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라티스가 영국 파운드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긴 해요. 저도 굉장히 크거든요. 앞으로도 좀 팔로우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뻥카가 될지 아니면 진짜로 출시가 될지 이거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는 이런 면에서 인지도를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델타 파이낸스도 이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프로스트 플랫폼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티스가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은 바이프로스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델타 파이낸스가 이제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할 수 있는 디파이 시스템이 되겠죠. 바이프로스트만에 대비될 건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둘 다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뭐 이전에 떡밥을 많이 뿌려놓긴 했는데 서머너 그런 사건이 좀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껴둘게요. 어차피 정보가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껴두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메인넷도 안 나왔으니까. 셀시우스 이야기도 이제 하고 싶은데 부족액 상환 계획 밝혔는데 그게 이제 채굴한 BTC를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이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이긴 하지만 뭐 리더 파이낸스, 루나 사태,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나스닥 하락. 그러니까 기관들이 나스닥에 대한 투자나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했는데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해칭 수단이었던 비트코인, 미래 전망이 밝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다가 차후에 이제 지금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도 결국 팔게 되고 이러면서 나스닥하고 이제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데 점차 이제 이런 것들이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악재들을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한데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 바닥을 제가 기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닥이 분명히 더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여지는 무조건 열어둬야 하지만은 이제는 조금씩 왜냐면 이만큼 버텼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8천만 원, 1억 이 비트코인 수준에서 이제 2천만 원대를 그러니까 진짜 숨도 안 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1,00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대로 간다고 한들 사실 의미 없습니다. 이미 많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0%나 90%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되면 추매를 더 했으면 했지. 그런 스탠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쟁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계속 장기화되면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쪽이 오히려 더 불리한 점이 많아지게 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버티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 이제 그쪽이고 다음으로 걱정되는 이제 러시아 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쟁이 막바지에 오지 않을까 올 겨울쯤에 이러면 너무 늦나요? 아무튼 올해 초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전쟁도 이제 어떻게 끝날지를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메타가 뭔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호라이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라이즌이 그 프라이버시 코인이잖아요. 익명성을 통해서 이제 그 토큰을 정보를 지키고 영지식을 통해서 그 레이어 속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호라이즌에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이제 토큰을 민팅할 수 있는 체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더리움처럼 플랫폼 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이제 바이프로스트 이제 비슷해요. 멀티체인 미들웨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다가 지금은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 메인넷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메인넷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패키지를 제공을 하려는 거예요. 이제 호라이즌도 그러기 위해서 메인넷을 내는 건데 보통 메인넷들이 짐 싸고 이제 밖으로 나오거든요. ERC 토큰 그런 데서. 근데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개발은 아직도 좀 남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라이즌도 여기서 이제 어떤 뎁들이 더 붙여질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킬러 뎁이 뭐가 나올지. 이런 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것도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립토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개발을 하는 곳들은 다 개발을 해요. 그래야 이제 불장을 준비할 때 멋지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이럴 때 하는 거죠. 기분은 내키지 않지만 불장 때는 그런 공부를 하냐? 공부는 저는 좀 덜 하고 오히려 불장 때는 그때는 차트 공부나 좀 전략을 좀 돈 버는 쪽으로 짜는 거죠. 이때는 이제 돈 버는 거라기보다 다음 메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프로스트 이야기를 좀 첨가를 하자면 뭐 50원대에도 왔다가 90원대까지 막 치솟다가 다시 뭐 7, 8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비트 시장에 따라서 계속 이제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바이프로스트는 그러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좋다면은 90원, 100원대까지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키 맞춤을 해야 되고 뭐 바이프로스트는 그래도 빗썸에는 원화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썸에서 치고 나가면 업비트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원화 상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원화 상장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도 계속 이제 추후에 상장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업비트 원화 상장이나 고팍스, 코인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차후의 이야기고 근데 바이파이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 데도 이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맥시 거래소나 쿠코인 거래소 정도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 가격대에 놓을 수 있는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제 예상에는 그래도 30원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시기에. 아니면 뭐 50원 정도? 그렇게 좀 올라와야 상식적으로 좀 말이 좀 통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빗썸이나 코인원, 고팍스 이런 거래소에 그래서 BTC 페어라도 상장이 되는 그런 그날을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바이프로스트도 물론 잘 되길 기대하지만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바이파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서비스 정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 보안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밀어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 이게 국내 프로젝트다 보니까 국내 뭐 BTC 마켓에는 보는 게 뭐 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기대하는, 좀 기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파이는 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요. 뭐 추매 관점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추매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남들에게 추천해주기는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좀 보안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뭔가 보일 때 사실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프로 봤을 때 지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상승을 했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진입이 정석이긴 해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추천을 한다면은 코인 시장이 너무 지금 횡행하다 보니까 추천하기가, 지인들한테 지금 넣어봐라 하기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제 책임이니까 저는 바이바이가 돈이 있다면은 좀 넣고 싶어요. 뭐 10원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이면은 10만 개잖아요. 아니구나, 만 개구나. 아니, 10만 개구나. 10만 개네요.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이제 깃허브에 또 체크를 해보면은 깃허브에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UI, UX부터 해서 그 내부의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모바일 바이포트도 곧 나올 거예요. 이게 뭐 클로즈 베타로 나올 테지만 뭐 체인 러너도 이제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아직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계속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 드립니다. 이제 멀티체인 덱스, 모바일 지갑, 마켓플레이스 이제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재단에서 말한 것처럼 윈도우를 사면은 윈도우 안에 막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있잖아요. MS 오피스라든지 윈도우 엣지라든지 여러분들 잘 쓰지 않지만, 네,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패키지로 쓰고 계시죠. 그런 게 메인넷이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메인넷을 한다고 하는 것들 보면은 자기들만의 이제 디포스나 솔라나처럼 다른 방식의 그런 메커니즘, 그 히스토리, 인터넷 히스토리인가?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가지고 내긴 내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이더리움이 대안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느리고 가스비는 비싸니까 메인넷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바이프로스트가 요번에 서비스를 낼 때 제대로 내가지고 한번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들이 이제 다 한 번에 될 테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지갑이 별건 아닌데 이 기능들을 거기다가 한 대 모으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딱 열면은 이제 이거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모바일 지갑 한번 딱 열어 제껴가지고 거래소를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코인 마켓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동태 그런 상황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2분기가 좀 밀렸던 게 있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그 메인넷도 테스트넷이 지금 나오지 못했고 마켓플레이스도 클로즈 베타를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만약에 제가
예측하는 것처럼 전쟁 상황이나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지지를 잘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때 이것들을 메인넷과 함께 보기 좋게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서 얘기했던 뭐 위치월드 그 메타버스나 델타파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잘 작동이 되면은 그 진짜로 그때는 지금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조회수도 더 올라갈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도 들어올 거고 내외부적으로 확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장도 더 많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대 때문에 아직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내가 바파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힘든 만큼 거의 다 왔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하락장 때는 재미없는데 바닥을 찍을 때는 좀 재밌어요. 그냥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수록 이제는 그냥 재밌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이 하락장을. 좀 우픈 얘기긴 한데 좀 이제 즐기는 그런 태도로 좀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셔가지고 어떤 점이 더 재밌고 그리고 뭘 더 원하시는지 컨텐츠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만족스럽게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